미국 대통령의 하나뿐인 딸이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척추에 종양이 있다는 소식이 의학계에서 오고 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종양이 척수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호흡마비가 옵니다. 혈관 분포를 보세요. 척추동맥이 종양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출혈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한 한국 의사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민호입니다. 제가 당신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한국의 의학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는데요. 과연 이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년 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홀이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2024년 서울국제정형외과학회. 전 세계에서 몰려온 3천여 명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홀 뒤편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병원에서 온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기 췌장암 사기, 수술비만 3억,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통장은 빈약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향 마을에 의료센터를 짓기 위해 모아둔 돈도 고작 2억.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뭔가 기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홀 앞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한 남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료학회에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3,000명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금발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27세 여성이었습니다. 제 딸 사라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였습니다라는 과거형 표현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올라왔을 때 홀 전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MRI 영상이었습니다. 경추 한 번과 두 번 사이 척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경추 상부는 호흡 중추와 직결된 부위였습니다. 그곳에 칼을 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미국 최고의 병원 10곳을 다녔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술 불가능, 성공률 0%. 홀 곳곳에서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MRI를 보는 순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민호는 스크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양의 위치, 크기, 주변 혈관과의 관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기 혹시 하지만 해리슨 대통령의 다음 말이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는 의사에게 미국 최고 병원의 과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00억 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료 자문관 자리까지. 홀이 폭발할 것 같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억 원, 게다가 미국 최고 병원의 과장 자리. 전 세계 어떤 의사라도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0억이면 아버지 치료비는 물론이고 고향 의료센터도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경추 상부 종양 제거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수술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실패해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부터 급격히 야윈 모습, 약해진 목소리.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감출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고향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시내까지 2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할머니들. 응급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이번이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면, 민호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1시간 후 컨벤션 센터 옆 호텔의 특별 회의실에는 전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 15명이 모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윌슨 박사, 존스 홉킨스의 스미스 교수, 메이오 클리닉의 존슨 과장, 모두 각자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회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MRI 사진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종양이 척수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호흡마비가 옵니다. 혈관 분포를 보세요. 척추 동맥이 종양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출혈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설령 종양을 제거한다 해도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의사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민호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의 시선은 여전히 MRI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제서야 몇몇 의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윌슨 박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는 초청받은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순간 민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호라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한국?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6세입니다. 회의실에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46세의 교수라 그것도 이런 중대한 수술을 논하는 자리에 끼어들다니. 젊은 친구, 여기는 당신이 구경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고향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제 자료를 봐주십시오. 민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초정밀 로봇 수술과 전통 침술 기법을 융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할지도. 침술이라고요? 이게 무슨 중세 시대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양의학으로 척추 수술을 한다는 거군요. 정말 코미디네요.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으셨나요?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국에서 온 박민호입니다. 제가 당신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진 것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의 눈이 민호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5명의 세계적인 의사들이 모두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의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호는 목구멍이 메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윌슨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수술을 한국 의사가 어떻게 해요? 윌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침술이라니요.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현대의학을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딸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맡길 수는 없어요. 미국 의사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유학 시절 교수들의 무시하는 눈빛, 동양인은 창의성이 부족해라는 말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던 사람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비슷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MRI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19세 남학생이었어요. 목뼈 1-2번 사이에 생긴 종양. 위치는 살아 양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수술 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된 척추 영상이었습니다. 조작된 자료일 겁니다. 이런 수술은 불가능해요. 한국 의료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환자를 직접 만나보시죠.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건강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수입니다. 3년 전에 민호 교수님께 수술받았어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목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모든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을 써서 준수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의학은 운에 맡길 수 없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최첨단 수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사라의 MRI 데이터를 입력하자 3차원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민호는 특수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먼저 로봇 팔로 접근합니다.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화면에서 가상의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술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술의 경혈 이론을 적용해서 출혈을 최소화합니다.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의사들이 하나둘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이 화면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30분, 1시간.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종양의 뿌리 부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민호의 조작에 따라 가상의 레이저가 종양을 조금씩 제거했습니다. 척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종양만 분리해냈습니다. 1시간 30분 후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종양이 완전히 제거된 깨끗한 척추가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실제 수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의 호흡, 혈압 변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윌슨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학을 현대 수술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민호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72시간의 준비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해리슨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위험을 대비하겠습니다. 완벽한 수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윌슨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이 동양인 의사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라 양은 수술대에서 죽을 겁니다. 동양인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생명의 무게를 압니다.
실패하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민호가 해리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라 양은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해리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해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교수님, 네, 대통령님. 7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수술을 저 젊은 의사가 한다고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리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딸을 부탁합니다. 민호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46세 한국인 의사와 60대 미국 대통령. 이 순간 그들은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한 젊은 미국 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성공할까? 하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7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민호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이 걸린 72시간. 호텔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서울대병원 수술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뉴스 봤어요. 정말 미국 대통령 딸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화면 속 진우의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미국 최고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수술이니까. 교수님, 자료 다 준비했어요. MRI 영상이랑 혈관 분포도까지 모든 데이터 보내드릴게요. 수연은 민호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준수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 3년 전 수술받았던 준수요? 지금 대학생이죠. 왜 그러세요? 미국 의사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서 실제 환자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민호는 1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MRI를 수백 번 분석했습니다.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모든 데이터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기 혈관 사이에 틈이... 종양 뒤쪽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2mm도 안 되는 미세한 틈이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경로로 접근하면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방법은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0.1mm라도 실수하면 환자는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술 교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전통 의학 지식이었습니다. 풍지혈, 천주혈, 이 두 지점을 자극하면 목 부위 혈관 수축이 일어나.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만남.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의사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마음이 있어야 해. 환자를 향한 진심 말이야.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특별병실에는 사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을 금발은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란 눈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이시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살려주실 거라고. 사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교수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침술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환자를 치료하려는 마음이죠. 병실을 나온 민호는 대통령이 마련한 특별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8대, 시뮬레이션 장비, 그리고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특수 로봇과 침술 도구들.
민호는 다시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미국 언론에서 난리예요. 한국 의사가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화면 속 수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교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실패하면. 실패할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실패한다면 사라는 죽고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동양계 얼굴이었지만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예요. 하버드 의대 레지던트입니다. 민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동양인,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학. 정말 화가 났어요. 민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교수님이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민호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밤새 대기하고 있을게요. 둘째 날 저녁, 민호는 더 정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라의 최근 24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호흡 패턴, 심박수 변화, 혈압, 모든 데이터가 그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호야, 뉴스 봤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꼭 성공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네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였지? 생명을 살리는 거요.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끄는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10년 전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한국 의사들의 헌신적인 치료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의사가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국 의사들이 준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윌슨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한국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민호는 시뮬레이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 의료계의 위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 의사들이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오후 5시. 민호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50번째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사라의 목뼈를 직접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해리슨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건 수술 동의서입니다. 해리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희망을 준 사람이니까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해리슨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국에서 어려운 수술을 할 때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사는 신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수술실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수술대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 민호는 마지막으로 사라의 MRI를 확인했습니다. 종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극복 불가능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5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종양을 50번 제거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모두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마워. 내일 좋은 소식 전할게. 민호는 마지막으로 수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 16시간. 가장 위험한 구간은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 그 순간만 넘기면 성공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민호가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준비된 의료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마취과 의사, 간호사 4명, 그리고 관찰실에는 3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윌슨과 스미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타임아웃 시작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확인 절차였습니다. 환자 이름 사라 해리슨, 27세 여성. 경추 1-2번 척수 종양 제거술. 예상 시간 16시간. 마취가 시작되었고 사라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목을 고정시키고 정확한 위치를 3차원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자 관찰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목뼈를 노출시켰습니다. 1시간 만에 척추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종양은 MRI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로봇 준비해 주세요. 한국에서 공수한 특수 로봇이 민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직경 1mm의 가느다란 팔이 척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확대된 척추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시간째, 로봇이 계획한 경로를 따라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혈관 위치가 MRI와 달라요. 실제 혈관이 영상보다 3mm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이 수술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관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봐, 무리한 수술이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해. 예상과 다르잖아. 계속하면 위험해.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변수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플랜 B로 전환합니다. 우회 경로 2번으로 진입. 그의 손놀림이 바뀌었습니다. 로봇이 새로운 각도로 움직이며 혈관을 피해갔습니다. 관찰실의 의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시간째, 로봇이 드디어 종양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모니터에 거대한 종양이 나타났습니다. 척수를 꽉 감고 있는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민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미세 레이저를 작동시켰습니다. 종양 조직을 조금씩 태워가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0.1mm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8시간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민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침수를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특수침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침을 건넸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극세침이었습니다. 관찰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침수를 쓸 건가? 말도 안 돼. 현대 수술실에서 침을 쓴다니 미친 짓이야. 하지만 민호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목 뒤 특정 지점에 침을 꽂았습니다. 풍지혈과 천주혈.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경혈 위치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상의 혈관들이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혈압 안정돼요. 출혈량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관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시간째, 종양의 60%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양의 뿌리 부분이 척수 중심부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져요. 80에 50. 산소 포화도 88%. 계속 떨어집니다. 사라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단하라. 지금 당장 중단하라.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박 교수 멈춰.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믿어주세요. 30초만 더. 민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종양과 척수 사이에 미세한 틈을 찾아냈습니다. 5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발견한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찾았어요. 레이저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종양이 척수에서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회복됩니다. 90에 65. 산소 포화도 94%로 상승.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생체 신호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관찰실의 의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시간째. 민호는 계속해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계속할 수 있어요. 14시간째. 종양의 90%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양의 마지막 뿌리가 호흡 중추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47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성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특수각도로 전환합니다. 로봇이 270도로 꺾였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각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각도야. 어떻게 저런 컨트롤이 가능하지?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로봇이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그의 손가락이 직접 척추 속에서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15시간째. 마지막 종양 조각이 남았습니다. 크기는 쌀알만 했지만 위치가 최악이었습니다. 호흡 중추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라가 수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시 살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민호가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소 출력으로 레이저를 조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마지막 종양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거 완료. 민호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깨끗해진 척추가 보였습니다. 종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찰실이 폭발할 것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수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집중했습니다. 지혈 확인하고 로봇 제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로봇을 빼내고 척추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16시간 20분.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수술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민호가 선언하자 수술실 의료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관찰실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윌슨과 스미스의 얼굴에는 경악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6시간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6시간 후,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사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숨소리도 규칙적이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의사지만 오늘 기적을 봤어요.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준비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죠. 그래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변명이에요. 아침 7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라,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녀의 검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을 뜰 수 있으면 천천히 떠보세요. 긴 속눈썹이 떨리더니 서서히 파란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점차 선명해지더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끝났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언어 기능이 완벽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호가 복도로 나가 해리슨을 불렀습니다. 밤을 새운 해리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라, 내 딸. 아빠. 부녀의 재회를 보며 민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복도에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켰습니까? 한국 의료기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동서양 의학 융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회복 중이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요. 오후가 되자 사라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미소도 지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종양은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척수 손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병원 회의실에서 해리슨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식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약속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리슨이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형외과 과장 자리입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이죠.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연봉 계약서예요. 연간 1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더 특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자문관 임명장입니다. 미국 의료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예요. 민호는 서류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100억 원이면 아버지 치료는 물론이고 고향에 최첨단 의료센터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과장 자리는 전 세계 의사들이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제안들을 받을 수 없어요. 해리슨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지위 때문에 수술한 게 아니에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이 자금으로 한미 의료협력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센터요. 해리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의학 융합 연구소도 함께 만들어요. 전 세계 의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센터 이름은 살아희망센터로 하면 어떨까요? 딸의 회복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리슨이 일어나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사예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미국 의사들이 모금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달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화로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도 스미스 교수님도 모두 참여했어요. 교수님 아버지 치료비로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의 수술 기법을 AI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AI로요? 전 세계 의사들이 교수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보수도 엄청나게 준다고 해요. 민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 기술은 무료로 공개되어야 해요.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틀 후 사라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완전히 회복하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동서양 의학을 융합하는 의사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로 그 많은 돈과 지위가 하나도 아깝지 않으세요?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가 다시 걷고 웃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그게 100억보다 더 값진 보상이에요.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야? 정부에서 연락 왔어요. 국가의료기술발전기금으로 50억을 지원한다고 해요. 정말?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연락 왔어요. 의료센터 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돈을 거절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한 거구나. 전화를 끊은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과 워싱턴에 동시에 살아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라는 의대에 진학해 동서양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슨과 스미스도 한국을 방문해 민호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의료 협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100억을 거절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돈보다 귀한 것을 얻었거든요. 무엇을 얻으셨나요? 수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와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얻었어요. 진정한 보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의 길이었습니다.